영끌들이 만들어낸 노도강 피눈물의 경매다큐라고 합니다. 수많은 아파트들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러한 상황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낼까요? 노도강 지역에 이제 엄청난 거품들을 안고 쓰러지는 영끌족들이 대거 늘어나겠죠. 사실상 그 부동산 폭등기에 약탈적인 금융과 이제 가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 정부가 방치한 대사기극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자금 대출을 7억 8억까지 늘리면서 사실상 부동산 거품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이 눈 감았던 그 부동산 교란 세력들의 활약 덕분에, 그들의 이제 맹공세 공세 때문에 노도강에 영끌한 수많은 청춘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그들은 인생의 커다란 교훈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쉽게 부동산을 산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매우 꼼꼼하게, 매우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1억, 2억, 3억, 쉽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1억점은, 2억점은 쉽게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5천만원 1억이 없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끌하고 빚내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금방 월세 받고 금방 돈을 굴려가지고 서둘러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 현실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 매우 오래 걸리고 매우 힘겹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을 져서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면 괜찮아질 것처럼 얘기들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4%이던 게 3% 된다고 내가 3%를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금방 빨리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이 엉망된다라는 겁니다. 좀 마음 단단하게 먹고 살아갈 국리를 내야 됩니다. 집을 사서 부자가 된다? 운 좋게 집을 사면은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은 아니다라는 거죠. 꽤 오랫동안 이제 두고 보고 기다리고 살펴봐야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고민도 해야 되고요. 쉽게 생각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하게 움직여야죠.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영끌족들이 버틴다 이러면 앞으로 최소 얼마를 버티겠습니까? 최소 5년 이상은 버텨야 됩니다. 5년 이상은 버텨야 다시 대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 5년을 기다릴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끌족들은. 회사에 올인해야죠. 회사에 올인해서 이제 더 승진해서 월급 더 받고 또 퇴근하고 난 이후에는 투잡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이제 이자 갚을 국리를 하며 살아야죠.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댓글들이 엄청나게 아마 살벌한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욕망의 임계점을 넘어선 탐욕의 지점에서 영끌했으니 그 탐욕의 거품이 꺼지고 욕망까지 추락하는 이제 큰 교훈을 얻는다라는 거죠. 세금으로 지원할 생각하지 말라. 이래저래 도와주려고 해도 안쓰러워하려고 해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면서 스스로 고생길을 살아야 된다. 그 고생길을 가다 보면 자기 잘못을 천천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는 거죠. 앞으로요. 경제 공황기에는 아파트는 기피 대상이다. 이런 얘기하죠. 단독주택은 수도 전기 다 끊겨도 생활이 가능한데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경비 등 부가 비용이 꾸준히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리해서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죠. 경매 법원에 가면 여전히 경매가 버글버글한답니다. 하지만 경매하면 돈 버는 줄 알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낙찰가도 실매매가하고 비슷하니까 낙찰 받는 사람들이 참 바보짓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총선 이후에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 그리고 DSR이 전자금 포함되면 많이 하락할 거다라는 겁니다.
중산층이 대출 없이 10년 일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인생은 길다. 연끌해도 포기하지 말라. 뭐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아직도 부동산 가격 안 내렸다. 이제 경매 물건만 조금 나올 뿐 체감 가격은 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엔 커트라인이 없다.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추석이 지나면 그때부터 진짜 하락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반토막이 나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요새 2개월만 연체하면 은행에서 압류 절차 들어간다. 워낙 경매 물건이 많아서 하루라도 빨리 원금 회수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래저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상계 주공 이런 데는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서 오르긴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대출 고금리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뭐가 집을 사냐라는 거죠. 다주택 건설업자, 고위공자들, 은행놈들 전부 다 털고 도망갔다. 그걸 서민들에게 다 떠넘긴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는 게 무지하게 어렵고 아마 엄청날 겁니다. 지옥문이 열렸다는 얘기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뭐 연끌해서 무너지면 끝장이다.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우리가 2011년에서 2014년에 하우스4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억 2억 3억이었지만 물론 지금보다 규모가 적긴 했지만 뭐 저 연끌족들이 버티고 견디면 또 누군가는 또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버텨서 다음에 다시 또 파는 시기도 오더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다. 누군가는 소수의 이제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또 어떤 이들은 아무리 부동산 호황기라 해도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내다보며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쉽게 돈 벌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사서 노도강에 연끌해가지고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기분 좋았을 때 그들은 스스로 부자가 됐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그들이 점점 공포에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아마 더 움찔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도 가격을 왕창 내리지 않는 이상은 안 팔린다라는 겁니다.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끌어안고 쓰러지거나 끌어안고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5년 버티면 5년 이후에는 다시 팔고 나올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서 하는 얘기에 휩쓸리면서 포기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도강 피눈물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버티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오니까 너무 빨리 성급한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